만드는 텐티튜브 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치과에서 보면은 신경치료를 너무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치과에서 다니다가 저희 치과에 온 경우를 보면은 신경치료 하라고 그랬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경치료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90%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신경치료나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보철, 그 다음에 이를 빼는 발치,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네 가지 종류는 굉장히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손상적인 진료죠.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신경치료, 그 다음에 치아를 씌우는 보철, 이를 빼는 발치,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손상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자 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의 표지 화면입니다. 이런 충치에 신경치료 꼭 하는 게 맞나, 신경치료 할 경우 안 할 경우에 대해서 오늘 좀 완벽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치아가 이제 37번 치아거든요. 37번 치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되시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환자가 왔었어요. 상악이고요. 하악인데 지금 보면 약간 뒤쪽이 까만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치아 번호 31번 같은 경우 뭐 보철을 PFM을 했던 게 나오네요. 자, 파노라마 사진을 볼게요. 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치과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제 답 나오죠. 이거 네? 뭐예요 이게? 자, 이거 보면 치아번호 37번은 신경치료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31번 치아는 환자가 통증을 못 느껴요. 하지만 이것은 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좀 확대해서 볼게요.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보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치아번호 31번 PFM이라고 앞니 보철을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녹은 게 보이죠?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고 있어요. 네, 뭐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뿌리 끝에 염증이라는 엑스레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나오고 또는 이 환자가 다른 모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발통 가만히 있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럼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철물을 뜯어내고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다시 보철을 해야 됩니다. 37번을 한번 보죠. 37번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사랑니가 누워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뺐는데 빼고 나서 여기 충치가 빼기 전에 충치가 이미 생겼던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충치하고 신경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7번 뿌리 끝에 신경 그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환자가 시리다고만 해요. 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럼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충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경치료 하는 것보다 이걸 충치 치료하는 게 더 어려워요. 치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죠. 이 뒤쪽으로 기구 조작을 해서 여기를 메운다는 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쪽으로 이걸 기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위에를 열어야 돼, 위에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36번이고 이게 37번이죠. 뒤쪽을요. 요만큼을 이제 핸드피스 같은 기구로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요. 잘 안 보이죠? 이 37번 뒤쪽을 거울로 찍었어요. 충치가 좀 있거든요. 이걸 스푼 익스카베이터라고 기구로 싹싹싹 긁어내요. 긁어낸 다음에 다 제거된 거예요. 이게 다 제거된 거도 이런 건 뭐 정지된 충치도 교환면에 있는 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았어요. 요 37번 뒤쪽을 완벽하게 막았고요. 엑스레이로 보면은 엑스 사진으로 보면은 원래 치아 형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거하고 여기 폭이 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죠. 충치를 잘 막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막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네,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진 경계선이라 그러죠. 경계선이 좀 안 맞잖아요.
이거를 잘 다듬어 줘야 돼요. 만약 이렇게 놔두면 여기 이제 음식물이나 세균이 끼어서 염증이 생기고 2차 충치가 또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과 이 충치 막은 거 레진으로 막았거든요. 여기 거리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기는 쉬운데 치과 의사들은 다 알죠? 이거 엄청 어렵고 섬세한 기술인 거. 뒤쪽 이렇게 기구 조작해서 신경 건드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신경치료라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뿌리 끝에 염증이 있을 때,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요 31번 치아 뿌리 끝에 엑스레이 이상의 염증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엑스레이 상의 염증이 안 보이더라도 잇몸에 신경이 죽어서 염증이 이렇게 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잇몸 농인지 아니면 이제 뿌리끝 염증인지. 뿌리끝 염증은 잇몸 염증에서 나오는 농과 모양이 다르죠. 이건 뭐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가만히 있는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발통 계속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아파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누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많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충치가 깊거나 해서 제거하는 과정 중에 빨갛게 피가 나온다거나 신경이 보이는 경우. 그다음 뭐 다섯 번째는 전략적으로 멀쩡한 치아지만 뭐 높이가 안 나온다든가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빼놓고는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환자 37번 치아 여기 이 신경치료를 했지만 그게 신경이 죽고 잘 사는지 1년, 2년 계속 지켜봐야 돼요. 1년 뒤에 그런 경우 신경이 죽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를 하는 그 순간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경우에 인네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인네일을 좀 안 하고 있어요. 골드 인네일 같은 경우 오히려 레진으로 하는 게 치아와 접착성이 있어서 접착이 잘 되고 일치아와 일체가 되면서 잘 붙어서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인네일 하는 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제 경험과 제 추천은 직접 레진이 이 경우는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인네일을 하는 게 좋은 경우는 또 언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